하나 드실까요? 지금 잘리죠? 잘리죠? 자, 하나, 둘, 셋. 본인 사랑합니다. 액체. 그러면 이 상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액체. 또 시간 지나고 또 가열하면 시간이 지나고 가열함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죠. 얘는 뭐니? 얘는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게 되는 시점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기화점이죠. 기화점이죠. 기화점. 자, 사실은 이제 융해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얘는 이제 녹는 점 그리고 이제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특별히 이제 뭐 이제 융해되는 그 지점, 기화되는 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태 변화하는 구간은 수평하고 이렇게 수평하는데 왜 이렇게 수평하는 구간이 나타나냐라는 거죠. 그걸 잠깐 설명을 좀 해볼게요. 왜 수평하는 구간이 나타나냐면, 이를테면 이 고체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액체는 좀 떨어져 있어 이렇게. 그러면 둘 사이의 이 인력을 끊어내야 돼. 이 인력을 끊어내야지만 이게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력을 끊어내는데, 원래는 온도를 높이는데, 온도가 올라가는데 열 에너지가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 인력을 끊어내는데, 각각한테 에너지를 부여해가지고 인력을 끊어내는데 열 에너지가 사용되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수평한 구간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이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는데 얘를 끊어내는데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는 것은 얘를 끊어내는데 열 에너지가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원래 열 에너지는 온도를 올리는데 사용돼야 되는데, 그쵸?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는 온도가 올라가는데 열 에너지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력을 끊어내는데 사용되다 보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2차 시도입니다. 2차 시도. 하나, 둘, 셋. 말이 많이 들어봤죠? 예, 뭐뭇의 반대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티테제 하면 태제에 반대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태제가 있고 안티테제가 있어요. 서로 얘네들을 모순되고 대립돼요. 그럼 얘네들 맨날 싸우고만 있을까요? 아니요. 싸우고만 있으면 역사에 발전이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얘가 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합일되고 일치되는 일들이 일어나거나, 합일되고 일치되는 일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뭔가가 하나 드러날 텐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진태제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태제를 A라고 하고 안티태제를 B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태제 A와 안티태제 B가 부딪히면 전혀 이 두 개와는 별다른 새로운 C가 진태제로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A 쪽에 굉장히 많이 닮아있는 비스무리한 A 프라임 같은 스타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반대되는 경우도 있겠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는 B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B 프라임, B 똑같이 내려오진 않아요. 근데 약간 B랑 많이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흘러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러나 A 프라임은 A가 아니고 B 프라임은 B가 아니에요. 닮아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하여간 새로운 C가 나오더라, 진태제가 되더라. 자, 그런데 이 진태제엔 그런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겠죠. 예, 자, 이 진태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시대를 새롭게 대체하는 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다시 뭐가 있다고요? 예, 모순이나 대립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에 대한 뭐가 나타나겠어요? 예, 안티태제가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합의되고 있는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이라고 했어. 어떠한 특정 사회에서 합의하고 있는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이 바로 사회화다. 그러니까 A사회, B사회, C사회 모두 사회화는 하지만 똑같은 내용의 사회화를 하냐? No. 똑같은 내용의 사회화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사회마다 합의된 가치를 사회화시키는 거야. 개인한테. 얘기했어. 분명히 다 이해할 거야.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가져라. 얍! 자, 됐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이죠? 자, 잘 보일 거야.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거 배운 거고, 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화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화는 뭐야? 인간이 성장하면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생활 양식인, 자, 미술작, 언어, 규범, 가치관 등을 배우는 과정이다. 자, 여기를 제가 한번 빨간색으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언어. 사회화란 뭐야? 언어, 규범, 가치관 등을 배우는 과정이다. 자, 미출쫙. 즉, 한마디로 말하면 후천적 학습이다. 후천적 학습이라고 했어요. 아니, 따뜻한 공기가 아니더라도 되죠. 무슨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게 될 때 산을 만나면은 어떻게 해요? 산을 뚫고 지나갈 수 없겠죠? 산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니까 공기도 자연스럽게 지표면에 있던 게 높은 산 쪽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네 번째 이유. 자, 첫 번째, 지표면이 강하게, 불균등하게 지표면이 되어졌을 때 특히 많이 가열된 부위에서 공기가 상승하게 되고, 또 저기압이 되는 다른 주위의 공기가 몰려들게 되니까 그 몰려든 것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공기가 상승하게 되고, 세 번째,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보다 밀도가 더 낮으니까 무조건 찬 공기 위로 넘어서 올라가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공기가 산을 타고 넘어갈 때 산을 뚫고 갈 수 없으니까 산을 타고 올라가겠죠, 공기가.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가지의 공기가 상승하는 요인을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구름이 생성하는 원리, 왜 구름이 생성되는지 알아봤고, 또 공기가, 구름이 생성되려면은 첫 번째로 공기가 상승해야 되는데 그 공기가 상승하는 요인이 뭔지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네 가지 개념과 구름의 생성 원리를 잘 알아주시고 다음에 수업 때 만납시다.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의 기본적인 알게인을 분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분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알게인이라고 합니다. 가장 작은 알게인. 다른 말로는, 이 녀석 좀 어려운 말로는 입자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알게인.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물이 있어, 물은 액체죠. 물의 이제 고체 상태는 얼음인 거고, 물의 이제 기체 상태는 수증기라고 하는데, 이 물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물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알게인이 가장 작은 입자,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간단해. 물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물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 하면은 물을 이렇게도 표현해. H2O라고도 표현합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이렇게 분자식을 썼는데 이 분자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세요. 작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물분자, 이제 분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앞에 녀석은 여러분 잘 아는 수소라고 하는 녀석이야. 이 뒤에 녀석은 산소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수소, 산소로 구성된 요게 바로 물분자. 또 이제 다원주의. 다원주의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쟤도 맞는 거야. 다 맞는 거야. 다. 그러니까 무언가 이제 여기다가 그 절대 기준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리타분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좀 참 맞지 않다라는 어떤 이런 사고가 이제 다원주의, 포스트 모던인데, 우리는 절대 가치를 따라 사는 거죠. 사실 절대 가치가 있는 것이 내가 이 기준에 따라서 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도 맞고 나도 맞으면 너도 옳게 해주고 나도 옳게 해주면 결국 사회는 혼란스러움만, 이게 굉장히 어떤 평등해 보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떤 이상적이어 보이지만 결코 이상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여튼 이런 이제 복잡한 이런 시대를 살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생님은 이걸 하나 꼽고 싶어요. 문제 해결 능력이죠.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다양한 이제 문제 상황이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문제 상황,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내는 거죠. 세상을 살아낼 때 나의 어떤 나의 행동과 또 나의 어떤 말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누군가를 구원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알코올 로켓이죠. 알코올 로켓. 알코올 로켓은요, 이게 이제 별로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고, 선생님 이번에 이제 우리 탐구과에서 과학에서 준비하면서 야심차게 알코올 로켓을 이제 쏘아보려고 준비를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는 작은데, 이게 뭐 점화를 통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원리가 있다라고 소개시켜주고 싶은 부분에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주어지는 재료가 이렇게 요 알코올 로켓대, 그리고 탄두 머리, 그리고 이제 무게중심을 잡을 이렇게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꼬리 날개 3개 이제 나가게 될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기서 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앞에다가 이제 무게중심을 잡아줄 요 고무를 이렇게 껴주시고 탄두를 조립하세요. 조립하고, 그리고 나서 이 꼬리 날개도 양면 테이프가 이제 부착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자,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제거하고 꼬리 날개를 부착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선생님하고 동호 선생님이 잘 협력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도 이거 안 됐어요. 네. 여러분도 이게 두 사람이서 잘 대화를 해가면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먼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대충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총 3개로 나눠질 수 있어요. 파트가 총 3개로. 첫 번째 동체, 이 길다란 나무젓가락 같이 생긴 이 동체 이 하나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앞날개, 이 앞날개 이걸 또 따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 보이죠? 뒷날개를 만들 거예요. 총 3파트로 나눠서 만들고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동체 부분은 이게 필요하죠? 헤드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거랑 잘 끼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 하나가 아니라 2개예요. 이거 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것이 이걸 끊어가지고 여기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짧은 쪽, 이거는 뒷날개에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뒷날개는 뭐가 필요하느냐? 이 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3개를 잘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충 설명을 하자면, 선생님 이 앞날개 간격을 얼마큼 맞춰요? 이 꼬리 날개는 길이를 얼마큼 하죠? 궁금한 게 참
궁금할 게 참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이 박스를 보시게 되면, 여기 박스를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 조립 설명서가 있습니다. 1:1 비율로 제작이 된 조립 설명서가 있어요. 자, 여기 좀 잡아주시고요. 자, 조립 설명서를 보시게 되면 여기 나무가, 길다란 동체 나무가